자, 먼저 이 시장의 플러스권, 이게 주말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안도해도 되는 것인지 정태근 의사의 의견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장이 좋다고 해도 되겠죠?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고 시장이 좋다라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목들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정말 살만한 종목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연설했던 얘기들이었던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가 하락, 금리 인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제속 강국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AI 인프라 이걸 보기면 당연히 전력 설비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데 2배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전력 설비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나토 방위비 체계 요 관련돼 가지고 아시겠지만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뭐 영향 있는 종목도 다 말씀드리면은 뭐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그만큼 이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겠다는 것들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결론을 내보자면은 어쨌든 1월 달은 즐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1월 달 들어오게 되면서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오게 되면 신용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기반들 속에서 트럼프 이슈가 반영되면서 종목 장세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은 일단 다음 주 그리고 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상승, 종목들 상승 즐기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연휴가 좀 길다 보니 그때 사실은 그 미국의 FOMC도 있고 M7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또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단 불확실성은 대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이화진 과장의 의견 체크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BOJ도 마찬가지고 물론 하나의 이제 허들은 이제 지나갔다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한 9명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는 하긴 했습니다. 지금 또 엔화 강세가 대략 한 156엔에서 지금 155엔까지 빠르게 좀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일단 향후에 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표현을 좀 썼던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한 좀 엔화 강세에 대한 흐름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에 이제 CPI가 이제 2.9에서 3.6까지 한 번에 쫙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물론 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 향후에 대한 물가 우려도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8월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블랙 먼데이에 대한 이슈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당시 전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금액 중에서 거의 한 6% 정도가 이제 청산이 되긴 했었지만은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에 대한 영향은 조금씩 사그라들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지느냐 여부가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좀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걱정했었던 부분의 반영이 지금 뭐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걱정 포인트도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BOJ 결과 발표도 그렇게 이제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우선 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400에서 이제 연초에 2,500포인트, 그러니까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단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2,500선에서는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좀 방향성 없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과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연휴 전에는 이제 불확실성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심리 때문에 연휴 전을 앞두고서는 크게 증시의 변동성이 제한되는 그런 아주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방향성 없는 그런 아주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죠.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우리 설 연휴 기간 동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굵직굵직한 뭐 애플을 비롯해서 테슬라라든지 굵직굵직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이제 심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크게 변동성 없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설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뭐 이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설 연휴 이후에는 지금 뭐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4.8에서 4.6%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이제 금리 인하를 또 연준 의장에게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또 발언을 하면서 향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도 높아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3월부터 또 이제 국내 증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악재가 아니라 좀 호재 요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 활성화라든지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 증시 또 투자 매력도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의 상승이 좀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상외로 좀 좋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긍정적으로 뷰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창환 본부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일단 뭐 산업별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에 대한 뭐 이런 관심도를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다면 AI 밸류 체인 단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HBM을 필두로 뭐 데이터 센터 하면은 오늘 잘 움직이는 변압기 같은 종목군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고요. 최근에 뭐 미국장에서도 액침 것과 연관되어 있는 버티버 홀딩스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 또 찍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쭈쭈쭈쭈 내려오다가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결국은 AI가 활달하게 또 퍼져나가면 결국엔 로봇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한 5개에서 6가지 산업이 나오고요. 최근에 그들 산업군들로 수급이 상당히 쏠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기술주 중심의 스토리가 나올 거고, 그럼 또다시 AI 뭐 스타게이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멘텀이 터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집중도가 가장 많이 영향도가 생길 수 있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 산업군들로 좀 추격을 해보시는 것도 여전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밸류체인들 지속적으로 저희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전날 하락분을 되돌리며 오후장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설 연휴 휴장을 앞두고도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주도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어떤 테마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DDR5가 7.75%, 우주항공과 K전력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장기 테마에서는 5G와 로봇, 자동차 부품 순입니다. 또 단기 테마에서는 정치 테마주와 스페이스X, 또 지역 화폐, 그리고 시추 관광 순으로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철강 금속, 건설과 바이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산주 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화상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에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방위비 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방산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 32개국 중 23개국만이 현재 기존 2%를 충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위비 지출을 GDP 5%로 상향할 경우 나토 회원국 1%포인트 국방비 인상당 약 5천억 달러 규모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무기 확충 시 K방산의 수출 기회가 생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스테크가 9%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6%대, LIG 넥스원도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테마 상위에 위치한 로봇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로봇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로봇주들이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로봇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로봇주들 가운데서는 하이젠 R&M과 인탑스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이젠 R&M이 24%대, 인탑스가 14%대, 또 사면도 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 오늘 전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던 조선과 기자재주, 원전주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실적 테마 상의 DDR5의 경우는 제2호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이수페타시스가 급등을 보이면서 테마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오늘 CCUS 테마라든지 전선과 전력 설비, 제이약바이오단에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섹터 이슈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수혜 기대감을 한 몸에 안고 있는 한화그룹주입니다. 좋다는 거 다 가지고 있죠. 방산, 우주항공, 조선 등. 일단 뭐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양상이고 오늘 오후 2시에 한화오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적 잘 나올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2022년도 이후에 소위 말하는 돈 되는 수주 이런 것들이 빠르면 내년 올해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빨리 이제 이 작년 4분기부터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어떤 저가 수주 물량을 덜어내고 그리고 플러스 돈 되는 수주가 반영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 흑자폭이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연간 영업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전년 대비 300% 넘는 성장이 또 예상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앞으로 AI도 그렇고 이제 미국 쪽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SK그룹주가 상당히 수혜였었는데 이제는 하나그룹주가 새로운 어떤 미국발 수혜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특히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한미 협력이 돈독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트럼프 집중적인 어떤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올해도 하나그룹주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단지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쑥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방산주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방산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달 이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그룹주 내의 어떤 파도, 순환매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시장과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업종만 말씀을 드리면 조선이 일단 3개월 이제 승가폭에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2월 달을 기점에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환경이 좀 있었는데 이번 2월 달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선은 3개월 정도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게 되고 아마 방산이 또 그 자리를 대체하고 또 이제 우주항공도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그룹주 내에서 어떤 순환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한화그룹을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그리고 한 종목만 딱 탑픽으로 꼽자면 또 어려운 숙제를 주시네요. 어려워요. 다 좋아 보입니까? 숙제를 주시네요. 네. 이거는 어느 섹터를 바라보냐라고 좀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냥 죄송한데 이렇게 원 플러스는 2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하나오션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배하고 방산, 네, 한화오션과 탱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우주 쪽.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육상무기, 해상무기. 하늘과 땅과 네. 기억하겠습니다. 한화그룹주 긍정평가였고요. 로봇 가겠습니다. 로봇 이슈가 사실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대기업들이 다 이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그런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올해에도 꼭 쥐고 가야 할 키워드인지 궁금해지는데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 삼성전자 이후에 LG전자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조한 대표도 CS 이제 2025에서도 얘기했던 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빠르게 진출하겠다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엔젤 로보틱스나 이제 로보스타나 이제 뭐 로보티즈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도 있고 산업용 로봇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액추에이터 감속기 그리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 여기다가 이제 베어 로보틱스와 관련된 AI 기반 자율주행까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로봇 회사들을 하나둘씩 지분을 이제 인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LG전자가 이제 이 로봇 시장에 대한 좀 광범위한 이제 진출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물류 쪽에 대한 시스템이 될 거고 뭐 F&B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강한 진출이 조금 시장에 기대감이 저는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LG전자를 필두로 아마 포스코나 한화 아니면 현대와 같은 여러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뿐만 아니라 아마 이번 뭐 트럼프 정권 하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로봇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빠르게 개발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조업 기반에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향후에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꼽자면
지금은 일단 LG전자 그룹에서는 로보티즈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단은 액추에이터, 이제 감속기고, 물론 최근에 로보티즈가 좀 급등을 했던 거는 애초에 다이나믹스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넘게 거의 한 95%였는데, 근데 최근에 일본의 센시드 로보틱스에 이제 수출을 한 게 이게 다이나믹셀이 아니라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기다가 북미 쪽에 협동 로봇까지 이제 MOU까지 맺어버리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로봇들에 대한 외형 성장이 일단 로보티즈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지금 당장에 뭐 로보티즈에 대해서 뭐 밸류에이션 상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그렇죠.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탑픽은 로보티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밸류 기준이 아니죠. 대기업들이 이 산업이 앞으로 유망하다 꿈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러티브 관점에서 이 로봇 테마주들의 들썩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들 꼼꼼히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 탑픽 로보티즈 기억하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장비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이기도 하고 어제 이어서 오늘 약간 결이 바뀐 건 삼성전자 밸류체인 오이솔루션 같이 어제는 좀 덜 주목받았던 게 치고 올라가는 양상,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 정영훈 과장의 의견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통신장비 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통신장비주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제 그 네트워크 투자를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광통신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거의 90%로 이제 광통신으로 다 전환된 상황인데 미국은 아직 한 20%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네트워크 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전국막 이제 설치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관련해서 뭐 과거에도 뭐 화웨이 제재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러한 중국과의 그러한 패권 경쟁 이러한 부분이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또 5G 추가 주파수 경매도 좀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러한 국내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미국 시장에서 뭐 큰 그러한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그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좀 별로 없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향후에 뭐 수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좀 크게 지금 변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수년 동안 통신장비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아주 양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언제든지 발동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좀 조언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수혜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통신장비주의 이슈 체크 받아봤습니다. 의료기기 한번 갈까요? 아스테라시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 더블 성공을 하면서 급등을 하고 있죠. 거의 뭐 장 초반에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얼굴 리프팅 해주는 미용 의료 장비 기업입니다. 덩달아서 의료 쪽에서 장비 기업들도 같이 들썩이고 뭐 임플란트 같은 테마 섹터 안에서 들썩이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상황 점검 오랜만에 받아볼까요? 하창환 본부장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금일 신규 상장 관련된 이슈로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익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 3거래일 이상 끌지 않으셨으면 일단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같고, 요즘에는 특히나 이제 연휴 이후에 새로운 산업군들이 떠오르게 되면 기존에 좀 핫했었던 그런 수급 쏠린 산업군들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특히나 급등한 종목군들은 산업 쪽으로 뭔가 베이스가 트럼프발이던지 아니면 산업발 쪽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금일 임플란트 쪽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주가 추이가 상당히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 쪽으로도 최근에 리포트를 확인해 보시면은 적어도 하반기는 되어야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로 해서 바텀 피싱을 보시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이건 기간의 수급이 끊기면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 또 빠르게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 대비 한 10% 이내로 오른 종목군들 안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20-30%까지 추정을 해보겠지만, 현재 수점이 뭐 최저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단기적인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 기간도 짧지 않게 잡아야 되고요. 근데 앞에서 브리핑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슈가 명확하고 산업에 따른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소외 산업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보다 대세 흐름에 편승을 해야 한다. 이제 오늘의 한 줄 평 앞서서 AI 쪽 말씀 주셨는데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계시는군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긴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다행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HD현대일렉트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을 매수했고요. 또 제2호 인수를 포기한 이수페타시스는 기관과 함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이수페타시스를 17일부터 5거래일간 담았다가 오늘도 대량 매수했는데요. 이후 개인들의 투자 전략 들어보시죠. 이틀 전에 부진한 실적에 주가도 쇼크받은 HD현대일렉트릭. 하지만 이럴 때 담으시죠 라는 증권가 의견이 이를 예상을 한 걸까요? 오늘 양주체의 매수 속에 9%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 종목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한 LG전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5%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바로 기관의 매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0.35% 강보합권까지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연간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하면서 주가도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LG전자의 로봇기업 인수 소식에 로봇주 전반적으로 다시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로봇주에서 외국인은 하이젠 R&M을, 또 기관은 인탑스와 고영을 매수했고요. 그 외 종목으로 외국인은 솔리드와 BHI, 리가켄바이오, HPSP 매수했습니다. 기관이 최근 연이어 매수한 종목들이 오늘 순매수 상위에 많은데요. 솔리드와 고영은 기관이 각각 9거래일간 계속 매수를 해왔고요. 루닛은 4거래일간 매수했습니다. 솔리드는 지금 9%대 급등세입니다. 기관은 오늘 알테오젠 담고 있는데요. 5거래일간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점점 상승폭을 높여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관심 많으신 종목이죠. 이수페타시스 가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순매수 유입이 있고 기관이 최근 들어서 뭐 연속 순매수라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순매수군요. 일단은 오늘 재료가 된 건 제2호 인수 철회 결정이고 기관은 미리 안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사실 고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정태근 이사께서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긍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뭐 제2호 인수 처리를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갈만한 상황이 됐다라 좀 볼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완전한 불씨가 꺼졌느냐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바라봐야 되거든요. 결국 이 주가의 원인은 제2호 이수페타시스 이 연결고리라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어쨌든 유상증자도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그냥 끝이 나면 좋겠지만은 향후에 소송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송 리스크가 좀 긍정적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 인수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이스페타 씨는 제이오의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제이오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무불이행, 계약 위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소가 돼야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완전하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이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섣불리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상황이 높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제이오도 계약 불이행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서로 법정 싸움을 하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만약에 M&A 이슈로 가게 된다라면 긍정적이겠지만 만약에 소송 리스크로 가게 된다라면은 악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유를 해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향후에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어떤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립 의견 주셨습니다. 제이오의 행보도 좀 같이 체크해 봐야겠군요. 네네. 일단 주가가 사실 오늘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플러스 흐름. 앞으로의 어떤 시도를 하게 될지 제이오와 이스페타시스의 그 뉴스 내용들 잘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조금 전에 한화오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도 우리가 좀 눈높이를 높였는데 그를 또 뛰어넘는 추정치를 상회한 실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영업이익 1,690억 원, 그리고 작년 한 해 이익은 2,379억 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흑자군요. 자, 한화오션 저희 앞서서 좀 체크해 봤는데 여전히 네. 고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요거는 추가 이제 코멘트 없으세요? 오늘 실적 보고? 제가 말을 너무 하냐면 시간 뺏길 것 같아서 이건 다음에 좀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네. 돼요. 오늘은 유망주 코너를 따로 빼서 저희 길게 갈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좋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6월 첫 주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실적이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가 좀 조정의 어떤 핑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 달부터 3개월 연속 가파르게 달려온 상황들이거든요. 이 가파르게 달려온 상황들 속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달이 바뀌게 되면서 주도주가 바뀌는 경험을 분명 우리는 작년에 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7, 8, 9, 10 잘 가다가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조선 구간에 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마찬가지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시장의 패턴이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 하나오션을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이 조선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그런 어떤 순환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살짝 그냥 2월 들어가서 확인 후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순환매 연유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들 이제 의미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해 주셨고요. 저희도 늘 아무리 좋은 기업들도 주가 상황에서 매일 달릴 수는 없고 아무리 나쁜 기업도 매일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불확실성에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화오션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다. 조선주 흑자 전환 올해에 유력시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코스닥 수급 특징주 BHI입니다. 그 SMR 가장 좀 잘하는 중소형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대장주고 원전은 트럼프의 수해 기대감으로 좀 요즘 주가 상황이 양호합니다. 이화진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그런 소송 관련 이슈나 이런 리스크가 다 해소되게 되면서 물론 이제
시장은 뭐 3월달 최종 계약 이제 두코바니 쪽에 집중을 하고는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웨스팅하우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해결된다. 그럼 그 다음이 체코가 두코바니 두 기가 있고 그 다음이 템멜린 두 기입니다. 다 체코 쪽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잘 진행된다. 그럼 그 다음이 템멜린 두 기, 또 그 다음이 뭐냐? 폴란드의 펑티누프 2차 수주 계약입니다. 이게 물론 내년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수주 사항이 좀 나오고 있고, 물론 프랑스의 EDF사와 경쟁을 하겠지만은 애초에 두코바니도 EDF 같은 경우와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제 저가 공세를 했었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신에 우리 그 원전 사업을 체코 쪽에 가가지고 부품 사업,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에 저가 공세로 이제 수주를 받았다는 거는 향후에 이제 이런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과연 그 밸류가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봐줄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월달에 그 두산 바켓 관련 인적 분할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1조 자금으로 저 창원 쪽에 이제 SMR 공장을 이제 지을 겁니다. 이제 그 짓기 시작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원전 쪽에 대한 실제로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주가가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2030년 위주긴 하겠지만은 올해나 내년에 수주가 본격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3, 4년 정도에 대한 밸류에 대한 현재 가치를 시장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기간의 수급적인 요인이 좀 세긴 하겠지만은 좀 너무 이제 따라가는 좀 매매보다는 많이 조정시 있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왔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늘 그렇죠. 급등할 때도 흥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괜찮은 기업 그리고 괜찮은 이슈가 대기된 그런 종목이라면 좀 편안하게 눌림목을 이용하는 매수 의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BHI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봤고요. 저희 이제 오늘장 오후 유망주 네 분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유망주는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뉴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포즈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이슈들 다뤄봤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종목에서 수익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 유망주 오늘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여전히 변압기 쪽에 주목을 하시는군요. 효성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포인트요? 네, 오늘도 뭐 그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전력기기 3대장이죠.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 모두 오늘 주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이 좀 더 주가 변동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효성중공업이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3사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가지고 왔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AI발 이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지금 역사적인 지금 최대 지금 호황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이러한 전력기기 3대장 기업들 모두 올해도 작년에도 거의 뭐 차장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는 국내 이제 증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내년에는 또 미국에서 또 증설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형과 지금 이익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 역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사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에 또 저가 매수세가 또 유입될 수 있다는 점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초고압 쪽 효성중공업인데 하창환 본부장께서 LS 주목하셨습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체크 포인트요. 네, 비슷하지만 어쨌든 자회사의 움직임을 조금 더 뒷받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위치가 상당히 낮죠.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LS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추세를 좀 갖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유의미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전일 리포트에서 이제 PBR과 PER 수준으로 해서 이제 합성으로 해서 이 목표 주가 산출을 했는데, 그 목표 주가 16만 원입니다. 근데 조금 뭐 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추세 변화가 나온다면은 상방이 좀 그래도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LS 투자 포인트 체크해봤습니다. 저희 하나그룹주 앞서서 다뤘는데 오늘의 유망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태근 이사께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예. 그래서 1+1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뭐 순환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 증액 이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또 한국이 계속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 봐요.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그 위에 또 체코 그러면서 서쪽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향후 10년 내에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물론 종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향후 10년 내에 러시아와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국방력을 대폭 증강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유럽 관료주의라든지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해 가지고 재무장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반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인허가 때문에 군수 생산 능력 확대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포탄 재고를 채우려면은 150만 발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초품을 채우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10년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1년 내에 생산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지금 어쨌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을 견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나라 쪽으로 손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상 방어무기, 지상 방어무기라든지 아니면 공군 방어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LG 넥슨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그래서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위비 증액 사실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증액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압박을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고요. 이화진 과장께서는 요즘 좀 바이오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ABL 바이오는 물론 작년에 11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그 이유가 물론 이제 작년 한 6월 달에 간담회 이후에 좀 지켰던 약속들이 조금 지연됐던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걸 어제 간담회에서 대부분 좀 해명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진행했던 기술 이전 관련 건은 중견급 파마가 아니라 빅파마 쪽에 계약이 변경하게 되면서 지연됐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물론 어제 기사도 나왔지만은 산업피와 계약했던 그 당시 아마 1조 2,700억 정도 급니다. 그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술 이전 딜을 준비 중에 있다. 물론 기존의 텀식 계약은 이제 파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덕종 계약으로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ABL 공공이 관련해서 아마 1월 7일 날 단도암 관련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어제 20% 아마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이제 파트너사인데 이게 1차 치료제로 NDA 가능성을 이제 해봤을 때 추후에 한 2008년도에 이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이제 회사가 이제 알테오제, 유항량이 다음으로 이제 ABL 바이오도 로열티 받는 회사로 이제 구조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2년 전에 산업피와 아까 기술 이전을 했던 게 이제 임상 1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임상 2상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일스톤 한 600억 정도가 수치를 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멘텀과 그리고 작년에 했던 ADC 이중 항체, 이게 올해 9월 달에 처음으로 전임상 등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네 가지 모멘텀이 좀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ABL 바이오, 사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많이 요즘 이름을 올리고 있던데 투자 포인트 기억하면서 주가의 시세 흐름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오션 잠깐만 주가 흐름 볼까요? 앞서서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46.7%나 상회했습니다. 이거 눈 비비고 다시 볼만한 그런 성적표였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전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듯 했었는데 지금 다시 주가가 상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서 시세 체크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한 4% 가까운 상승권으로 53,400원 수준으로 기록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는 52주 최저치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매출 6조 5천억 원, 이익은 적자 2,300억 원 기록입니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좀 체크받고 싶은데 혹시 정영훈 과장께서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일단 실적
따라서 최근에 이제 주가 변동성이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뭐 실적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캐짐 상황이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렇게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 이제 어닝 시즌에 발맞춰서 이런 좀 실적 이제 호실적을 기록하는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전력기기라든지 이렇게 지금 실적이 잘 나온 쪽으로 이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실적과 함께 긴급 점검 받아봤습니다. 정태근 이사, 이화진 과장, 정영훈 과장,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